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은요, 어지러움증과 청력 저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메니에르병이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저희 작가가 던져주셨는데 메니에르병이래요. 예. 이게 저는 좀 이름이 생소합니다. 그러시죠. 이게 일단 어떤 병입니까? 일단 메니에르라는 말이 대단한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고요. 예. 1861년에 메니에르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이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붙인 병이어서 이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내용은 좀 어려운 의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예. 달팽이관이 소리를 듣는 기관이에요. 예. 그 안에 림프액이 들어 있습니다. 림프액. 예. 그 얘기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림프액은 임파성 백혈구가 있는 거라서 예. 면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예. 중요한 기관에 들어가 있는 액체인데 예. 이 속에도 림프액이 있는데 얘들이 압력이 잘 안 맞을 때 예. 이명과 어지럼과 난청이 동시에 온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명과 난청은 달팽이관이라는 청신경이고요. 예. 어지러움은 말초성 어지러움증 분류에 들어갈 때 그 전정기관과 그 반고리간의 예. 연합치료로 이루어진 전정계의 문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신경이거든요. 그런데 내이라 그래서 두 기관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두 개의 신경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두 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혈관과 림프관이 있어요. 예. 그중에 림프관의 문제로 림프관의 압력의 문제로 세 가지 병이 서로 다른 신경인데 어떻게 같이 오지? 예,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처음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신 분이 메니에르 박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이 슬기로운 건강생활 함께하면서 원장님과 네. 우리 몸에도 압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진짜. 네. 우리는 그냥 중력 정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네. 또는 이게 시계 압력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나저나 지금 메니에르병이라는 게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네. 주셨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증상을 보여야 네. 메니에르병을 의심할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불편하게 호소하시는 부분은 어지러움증입니다. 예. 어지러움의 분류를 할 때 메니에르를 언급하는 거거든요. 음. 난청의 분류를 할 때 메니에르를 언급하지는 잘 않습니다. 예. 어지러움의 정도가 좀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오래가 몇 시간 이상 계속 어지럽거든요. 몇 시간 동안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지러움증은 잠깐 어지러운 경우도 많거든요. 예. 어찌라고 뭐 저혈압이든 이석증이든 이런 것들이 그런 양상인데 예. 얘는 지속적으로 어지럽습니다. 림프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까지 그러면서 귀에서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거 메니에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청력 부분 지금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청력이 낮아진다는 건 어느 정도나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왜 그냥 약간 멍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 조금 이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예. 헤르츠와 데시벨을 알아야 됩니다. 데시벨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예, 헤르츠도 지금 90.7 메가헤르츠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게 주파수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주파. 지금 90.7 메가헤르츠는 9천만 헤르츠가 되는 거죠. 메가는 100만이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범위인데 사람은 2만 헤르츠까지 듣습니다. 그 헤르츠에 있는 소리들 중에서도 사람은 그러니까 대화 목소리 영역은 2천, 3천 헤르츠까지입니다. 아주 작은 영역이죠, 사실은.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것을 25데시벨만 들을 수 있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데시벨은 소음의 척도죠. 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대화하는 이 정도가 40데시벨에서 50데시벨입니다. 그리고 좀 시끄럽다 싶으면 60데시벨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데시벨 정도부터 못 들으면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 이상 가면
일단 난청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먹먹함은 주로 저주파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20에서 2만 중에 사람 목소리 20에서 2천 중에 한 1000 미만의 소리를 못 들으시면 먹먹하다고 느끼고요. 한 2천 정도 되는 우리가 키역, 티귿, 피읍, 쌍시옷, 히읗 같은 격음 계열의 소리를 잘 못 들으면 고주파를 못 들으면 먹먹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냥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먹먹하다 하시는 부분도 메니엘에서 충분히 동반될 수 있는 난청이죠. 자, 그러면 이번엔 어지러움증 관련한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7469번님께서 네. 문의드립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움증이 자주 일어나신대요. 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립성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통 가장 대부분은 저혈압성입니다. 저혈압 때문에. 네, 중력에 의해서 예. 앉았다 일어날 때 뇌에 있는 혈류가 예. 밑으로 쏠려서 중력 때문에 미처 뇌에 못 올라가다 보니까 예. 아주 못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100 정도 있어야 될 혈액이 60, 70, 80 정도 빠지면 뇌의 일시적 허혈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살짝 일어났다가 약간 지나면 이제 심장 박동에서 쭉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또는 저혈압이 평소에 없더라도 몸이 피곤하거나 그랬을 때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심장의 압력이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때는 어찔어찔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문자 주신 청취자분께서는 이게 자주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네. 저혈압 의심해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혈압이 있으신지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혈압을 재보면. 예. 그럼 쉽습니다. 그래서 근처 한의원 가셔서 녹용보약 드십시오. 그럼 금세 좋아집니다. 예, 우리 7469번님께서는 혈압 체크를 먼저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심하게 어지럽다. 네. 그러면 당장 어떤 조치를 일단 취하면 좋습니까? 일단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이제 중추성인지 구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초성 어지럼증, 방금 말씀드린 메니에르 같은 것은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반면에 중추성 어지럼증, 뇌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동맥류라든지 예.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중풍성 계열은 예. 생명에 그 장애를 주거나 영구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압 같은 걸 먼저 재보면서 내 팔다리 움직임이나 얼굴이나 말의 어둔감, 말을 잘 못한다든지 하는 것도 확인하시고 예. 그렇다면 바로 그 119에 해서 응급실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메니에르병과 비슷하다면서요? 그렇죠. 말초성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에 대표적인 어지럼증들입니다. 그래요. 근데 혹시 이 메니에르병이 뭐 재발이 잦은 편이다라고 이야기가 있던데 자주 되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림프 내압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림프 내압의 변화가 안 생겨야 정상인데 림프 내압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있으면 상습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거죠. 물론 림프 내압이 변화하는 원인은 현재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한방적으로 볼 때는 몇 가지 원인을 추리고 있지만 예. 림프는 면역계의 중추거든요. 그래서 면역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어떤 스트레스에 의한 부분이라든지 뭐 아니면 염분 같은 거 너무 짜게 먹는 염분류 등이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그런 쪽에 약을 써서 충분히 잘 컨트롤하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보통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방적인 접근밖에 사실은 좀 어렵고요. 예, 이제 예. 양방적으로는 이제 진원제 같은 그러니까 신경증제 계열에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듯한 이제 그런 치료를 약물 하게 치료를 되죠.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림프 내압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정기관 자체를 치료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림프액이 면역계이기 때문에 예. 면역을 올리는 한약류는 좀 접근이 쉽습니다. 컨트롤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약으로 면역을 올려주거나 내압이 높아진 것이 스트레스와 연관됐다면 스트레스에 대한 담화, 화기를 좀 낮춰주고요. 때에 따라서는 기가 부족해서 만성 피로나 이런 것들에 의한 부분, 또 어혈, 혈액의 어떤 점도의 문제로 올 때는 어혈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해당 약물들이 있고요. 그걸 진단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역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생활 습관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메니에르가
그 특정한 원인이 그 발견되거나 아직 증명되진 못했지만 메니에르뿐만이 아니고 예. 이석증도 전부 전정기관 림프액 속에 들어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예. 림프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림프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 림프액은 임파성 백혈구가 함유된 액체인데 예. 그 안에는 여러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백혈구의 먹이가 되는 식사가 되는 이제 무슨 칼슘 아니면 나트륨, 칼륨, 아연, 철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유돼 있거든요. 마그네슘 예. 같은. 그래서 이런 미네랄 어떤 컨트롤을 좀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면역에 저희가 될 수 있는 수면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과음, 흡연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어떤 스트레스 중에는 핸드폰이라든지 눈으로 많은 시각 정보를 주게 되면 림프액이 과열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젊은 분들이 열받아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뭐냐면 기의 한방에서는 기의 상충을 의미합니다. 아. 그 기의 상충이 림프의 압력을 팽창시킬 수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핸드폰 같은 것들 주의도 좀 필요합니다. 아니 정말 저희가 이 코너 진행하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현대인들은 질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휴대폰을 너무 많이 봐서 예. 좀 안 보려고 요즘 노력을 하거든요, 일부러. 밤 특히 그게 어두운 시간에 또 보는 게 안 좋잖아요. 되게. 물론 안 좋습니다. 수면 방해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메니에르병을 주의할 수 있도록 좀 네.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림프액이나 이런 기타 부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예. 염분입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게 안 좋죠. 아, 짜게 먹는 거. 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염분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NaCl 중에 예. Cl 염소가 나쁜 거예요. 아. 네, Na 나트륨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한 것은 너무 짜게 먹는 것을 의미를 해서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감자나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칼륨 의 섭취 같이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는 부분을 해소하시려면 충분한 수면 후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비축이 된다면 사람은 자가치유 능력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림프내압을 납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 평화롭고 그 슬로우 패스트가 아닌 슬로우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갖추시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적절한 운동을 하면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일단.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운동이 요즘 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안 되는 현대인들이 많아서 네. 예,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네. 스트레스 덜 받는 생활 역시 메니에르병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이었습니다.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